네, 이번에는 이 라이트 GCN이라는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GCN은 추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고 2020년에 시가 IR이라는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우선은 이 앱스트랙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볼 겁니다. 우선은 이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관련 논문이고 이 어떤 GCN 모델의 에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에빌레이션을 했냐면은 어떤 이 GCN에 일반적으로 있는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랑 non linearity activation 펑션이 최소한 이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에서는 이런 어떤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적어서 퍼포먼스 오히려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레코멘더 시스템에 훨씬 더 적합한 GCN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라이트 GCN이고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에센셜한 컴포넌트만 남겼는데 그건 바로 네이버후드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그런 작업만 필요한 거고 그냥 인베딩을 리니어하게 프로포게이트하고 웨이티드 썸 했더니 잘 되더라 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진짜 이게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인트로덕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랑 이런 NCF라는 모델을 리뷰를 해봤는데 걔네들 모두 어떤 이런 인베딩이라는 이 레이턴트 팩터를 기준으로 이 레이턴트 팩터를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이런 커먼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는데 우리가 했었던 이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그냥 이런 어떤 유저 아이템 아이디를 그 인베딩 자체를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프로젝션 시켜서 그냥 그 해당하는 아이디에 대한 인베딩을 학습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또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조금 더 디벨롭된 것들은 그런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은 그 어떤 인터랙션 히스토리를 같이 이제 인풋에 넣어서 이 인베딩의 퀄리티를 올렸다.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이 피처 정보를 조금 더 썼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SV2 풀풀이나 아니면은 요 NAIS 같은 어떤 이런 논문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어떤 이 인터랙션 히스토리를 쓰는 거를 이제 그래프의 관점에서 확장을 시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그래프 구조에서 이 원홉 이웃을 가져다가 쓰는 거다라는 건데 원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동그라미라는 유저들이 있고 세모라는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어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홉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요 다리 하나 건너서 요 엣지를 하나 건너서 갈 수 있는 요런 이웃들을 원홉이라고 합니다. 요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원홉 이웃들이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 과거에 인터랙션 했던 정보를 쓴다는 건 이런 원홉 이웃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걸 밝혀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브 그래프 스트럭처를 조금 더 이런 원홉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좀 더 뭐 투홉, 쓰리홉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NGCF가 사용한 방법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 논문에서 조금 태클을 거는 거는 이 NGCF는 너무 그냥 무겁다라는 겁니다. 왜 무겁냐면은 이 원래 어떤 GCN이 가진 이 어떠한 저스티피케이션 없이 그냥 그대로 이 GCN을 추천 시스템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 무겁다라는 걸 이제 태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에는 필요하지 않은 어떤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GCN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파생된 곳이 이런 애트리뷰티드 그래프에서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은 그냥 뭐 어떤 애트리뷰티드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대충 봤던 것처럼 어떤 유저랑 아이템이 연결됐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된 게 그냥 퓨어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인데 이제 이런 구조에서만큼은 걔네들이 그냥 학습만 어렵게 하고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트 GCN에서는 에빌레이션을 진행했다고 하죠. 뭘 에빌레이션이냐면은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랑 non linearity activation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론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요 프렐리미너리에서 이 NGCF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NGCF를 한번 자세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봐도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요 EU0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 MF랑 NCF 코드 구현할 때 그냥 요 어떤 그 파이토치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냥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의 값이 이런 0 상태의 특정 유저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CN에서 이 다음 레이어에 이 K 플러스 1의 임베딩으로 이제 프로포게이션 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로포게이션을 하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 현재 시점을 K라고 보고 다음 시점을 K 플러스 1라고 보면은 이 현재 유저의 이 임베딩에다가 그냥 요 W1이라는 거는 그냥 요런 트레이너블한 웨이트 매트릭스로 요런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해주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저의 이웃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템, 요건 어떤 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이 어떤 이 그래프 상에서 유저가 인터랙션 했던 그런 아이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에게 또 이런 트레이너블한 매트릭스를 더해주고 또 이제 그 아이템과 유저의 어떤 시뮬레리티를 구해서 거기에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넌 리니어리티 펑션을 더해주는 게 이게 NGCF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냥 자기 옛날 지식이랑 어떤 자기가 인터랙션 했던 아이템 지식을 잘 뭐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붙여서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게 NGCF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뭐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넌 리니어리티는 콜래보레이티브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고 있죠. 왜냐면은 퓨어한 콜라보레이티브에서는 이런 애트리뷰티드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only has ID, 그냥 ID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ID들은 어떤 콘크리트한 시멘틱스가 없다. 그러니까 뭐 딱히 그냥 의미 없는 숫자들이다.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연산을 하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간이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NGCF-F는 여기에서 요 W1이랑 W2 아까 봤던 식 있죠. 여기서 W1, 2 얘를 날려본 게 NGCF-F고 또 N이라는 거는 요 앞에 붙어 있었던 요 시그마에 해당하는 논리니어리티를 이렇게 제거해봤다라는 게 되겠죠. 요 두 개는 FN은 그냥 두 개 다 지워봤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런 로스 면에서도 요 FN 그냥 파란색이 요 오리지널한 NGCF인데 로스도 요 두 개 다 빼니까 더 잘 된다. 그리고 리콜 이 재현율도 훨씬 더 높아진다. 어쨌든 잘 된다.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그런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논문 거의 다 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이트 GCN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CN의 베이직한 아이디어는 이제 어떤 이웃의 노드를 계속해서 학습을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거는 나의 이 K 플러스 1번째 레프리젠테이션을 나의 현재 K 상태의 레프리젠테이션과 나의 이웃의 그런 정보를 잘 애그리게이션 잘 모아서 어떻게 잘 요리를 해서 나의 미래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GCN의 베이직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라이트 GCN이 구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수식적으로는 정말 간단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웨이티드 썸을 하는 애그리게이션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넌리니어티를 이렇게 그냥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유저에 해당하는 나의 K 플러스 1번째 상태는 그냥 내가 어떤 인터랙션 했던 아이템들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웨이티드 썸 하니까 나의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끝입니다. 논문 내용은 별거 없죠. 그냥 제거하니까 잘 됐다 라는 거고 이게 왜 좋냐면은 그냥 트레이너블 한 모델 파라미터는 그냥 이렇게 0번째 임베딩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이런 유저 아이템에 대한 임베딩을 처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은 얘만 학습하면 된다라는 거고 각각의 레이어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요 작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지금은 3개를 했지만은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그건 뭐 자기 마음이겠죠. 어쨌든 이런 레이어를 통과한 애들을 뭐 E1, 2, 3 또 아이템에 대해서도 E1, 2, 3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초기 상태 임베딩과 이 레이어를 통과한 임베딩들을 결국에는 이제 레이어 컨비네이션 웨이티드 썸 해서 프리딕션 하니까 잘 되더라 라는 게 라이트 GCN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웨이티드 썸 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AK로 됐고요. 근데 뭐 여기 내용은 물론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 평균하니까 제일 잘 되던데 이런 것들을 뭐 어텐션으로 써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냥 매뉴얼로 평균하는 게 제일 그냥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 수식 5번은 마지막에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해서 웨이티드 썸한 유저와 아이템의 임베딩을 그냥 내적해서 이렇게 프리딕션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 매트릭스 폼 같은 부분에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코드 상에서 구현할 부분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상 어려우시면은 잠깐 넘기셔도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R이라는 매트릭스는 어떤 거냐면은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을 나타낸 인터랙션 매트릭스다. 그리고 요 A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이렇게 나타낼 거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구현한다. 좀 이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저도 정면까지는 그냥 다 까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게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임베딩을 프로포게이션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떤 요 D는 지금 디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의미하는 거고, A는 지금 이렇게 adjacency 매트릭스, 우리 위에서 구했던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k 플러스 1번째 임베딩을 구하려면은 그냥 요런 식을 쓰면은 이런 그래프끼리 잘 짬뽕이 돼서 잘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코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구현해 보도록 이 부분은 그냥 코드로 직접 한번 구현해 보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학습할 때는 뭘 할 거냐면은 이 BPR 로스를 쓴다라는 거죠. 이 BPR 로스는 어떤 페어와이즈한 로스로서 딥러닝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추천 시스템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번씩은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썼는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옛날에 어떤 모델 예측값이 1이고 실제 뭐 값이 0이면은 이 값을 뭐 최소화하는 그런 식의 어떤 로스를 쓴 거라면은, 이 BPR 로스는 그냥 어떤 포인트 와이즈 요 1대1 관계만 노리는 게 아니라 얘는 또한 그 랭킹 전체의 품질을 조금 더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간단히만 좀 보자면은, 이 첫 번째 이 반복문은 그냥 어떤 특정 모든 유저에 대해서 다 돌리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해당 유저의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 해당 유저가 좋아했던 인터랙션 했던 그런 이웃을 말하는 거고, 이 J라는 거는 그 해당 유저가 인터랙션 하지 않았던, 즉 그냥 암묵적으로 이건 임플리시트 피드백이니까 이거는 싫어했던 어떤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수식을 좀 간단하게만 이해해 보자면은, 이 UI는 실제 어떤 이 유저 U가 좋아했던 아이템의 예측값이랑 유저 U가 싫어했던 예측값의 차이를 최대한 벌리겠다라는 그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요 BPR 로스는 뭐 AUC 곡선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AUC 값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로스라고들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좋아하는 거면은 최대한 이 값을 높게 만들고, 요 싫어하는 거면 최대한 값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딥러닝 기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처음 기본 보시면은 뭐 트루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얘네 둘의 값을 최대한 벌리게 해주면은 이 BPR이 최대한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TN과 TP가 완전히 겹쳐버리면은 이 모델은 좋지 않은 게 되겠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분쪽으로 갈라져 버리면은 이게 좋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 TN과 TP를 최대한 벌리게끔 해주는 그런 로스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은 그냥 내가 포지티브하게 인터랙션 했던 애들은 최대한 값을 높게 해주고, 내가 싫어했던 애들은 최대한 낮게, 이 동시에 이제 랭킹을 고려하게끔 함으로써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어떠한 클릭한 아이템이 클릭하지 않은 아이템보다 상위에 랭크될 확률을 계산한 이런 AUC를 최적화하는 그런 어떤 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BPR 로스 처음 제가 리뷰하면서 등장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런 포인트 와이즈한 로스가 아니라 이런 페어 와이즈한 로스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